당신은 지금 혼자 죽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너무 직설적이라고요. 하지만 이것이 현실입니다. 통계를 보면 65세 이상 노인 4명 중 1명은 혼자 삽니다. 배우자가 먼저 가고, 자식들은 각자 바쁘고, 친구들도 하나둘 세상을 떠납니다. 결국 혼자 남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을 준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혼자 밥 먹는 법도, 혼자 아플 때 대처하는 법도, 혼자 외로움을 견디는 법도 모릅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혼자가 되면 무너집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자 100세까지 살아남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작년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중 혼자 사는 비율이 30%를 넘었습니다. 100만 명이 넘는 노인이 혼자 삽니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더 무서운 건 이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10년 후에는 절반 가까이 될 거라고 예측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첫째, 배우자와 사별하는 나이가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평균 수명은 늘어나는데 배우자는 먼저 떠납니다. 특히 남자가 먼저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여자는 10년, 20년을 혼자 살아야 합니다. 둘째, 자식들과 함께 사는 비율이 급격히 줄었습니다. 옛날에는 자식과 함께 사는 게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젊은 세대는 독립을 원합니다. 결혼해도 부모와 따로 삽니다. 심지어 결혼도 안 하고 혼자 사는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그들도 자기 삶이 버겁습니다. 부모를 모실 여력이 없습니다. 셋째, 친구들도 하나둘 떠납니다. 젊을 때 함께 어울리던 친구들이 70 넘어가면 반으로 줄어듭니다. 80 넘어가면 거의 남지 않습니다. 병원에 입원하거나 요양원에 가거나 세상을 떠납니다. 연락할 사람이 점점 없어집니다. 전화기를 들여다봐도 걸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 노인들이 처한 현실입니다. 당신도 예외가 아닙니다. 지금은 괜찮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있고, 자식이 찾아오고, 친구와 통화합니다. 하지만 5년 후, 10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갑자기 혼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때 가서 준비하면 늦습니다. 몸도 약해지고, 마음도 무너지고, 새로운 것을 배우기 어려워집니다. 실제로 배우자를 잃고 1년 안에 사망하는 노인이 많습니다. 충격으로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기 때문입니다. 혼자 사는 법을 몰랐던 겁니다. 평생 배우자에게 의지하며 살았는데 갑자기 혼자가 되니 무너진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미리 준비하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혼자서도 잘 먹고 잘 자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외롭지 않게 의미 있게 살 수 있습니다. 100세까지 당당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이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조금만 준비하면 됩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이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세요. 당신의 남은 삶이 달라질 겁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다고 생각되면 댓글에 네라고 적어주세요. 유익하지 않다면 노라고 적어주세요. 여러분의 솔직한 의견이 제가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께 이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78세 할아버지의 변화입니다. 부산 해운대구에 사는 78세 김동철 씨.
1년 전까지만 해도 그는 아내와 함께 살았습니다. 50년을 함께 산 아내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아내가 차려준 밥상이 있었고, 외출하고 돌아오면 현관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저녁이면 함께 텔레비전을 보고, 주말이면 함께 시장을 갔습니다.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1년 전 3월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아내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뇌출혈이었습니다. 급히 병원으로 옮겼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병원에서 3일을 버티다가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김 씨의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집에 돌아오니 모든 게 멈춘 것 같았습니다. 아내가 앉아있던 소파, 아내가 쓰던 찻잔, 아내 옷이 걸린 옷장, 모든 게 그대로인데 아내만 없었습니다. 말을 걸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아무도 없는 빈 침대만 보였습니다. 처음 6개월은 정말 지옥이었습니다. 밥을 먹어야 하는데 무엇을 해 먹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평생 아내가 해준 밥만 먹었기 때문입니다. 부엌에 들어가도 뭐가 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봐도 재료를 보고 뭘 만들어야 할지 감이 안 왔습니다. 결국 김밥 하나를 사서 먹으면 하루가 끝났습니다. 가끔 컵라면으로 때웠습니다. 설거지가 귀찮아 종이컵에 물을 마셨습니다. 빨래도 문제였습니다. 세탁기를 어떻게 돌리는지 몰랐습니다. 옷이 더러워져도 그냥 며칠씩 같은 걸 입었습니다. 집은 점점 지저분해졌습니다. 쓰레기가 쌓이고 먼지가 쌓이고 냄새가 났습니다. 하지만 치울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이 걱정해서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이러시면 안 돼요. 우리 집으로 오세요. 같이 살아요. 하지만 김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괜찮다. 나는 여기서 살 거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기 싫었습니다. 며느리 눈치 보며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혼자 버텼습니다. 하루하루가 고통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게 두려웠습니다. 또 긴 하루를 어떻게 보내나 막막했습니다. 말할 사람이 없으니 하루 종일 말을 안 하는 날도 많았습니다. 목소리가 이상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몸무게도 10kg이나 빠졌습니다. 거울을 보니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지고 수염은 덥수룩하고 눈빛은 흐리멍텅했습니다. 그날이었습니다. 김 씨는 거울 속 자기 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죽겠구나. 아내 뒤따라 죽겠구나. 그 순간 무언가가 번쩍했습니다. 아내가 이걸 보면 뭐라고 할까? 아내는 당신이 오래 건강하게 살기를 바랐습니다. 임종 전에 마지막으로 한 말이 생각났습니다. 여보, 당신 건강 챙기고 오래오래 사세요. 그날부터 김 씨는 달라지기로 결심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동네 주민센터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혹시 혼자 사는 노인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직원이 친절하게 안내해 주었습니다. 남성 요리 교실이 있다고 했습니다.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진행된다고 했습니다. 김 씨는 망설였습니다. 78세 먹은 남자가 요리를 배우러 간다는 게 쪽팔렸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냈습니다. 살기 위해서였습니다. 첫 수업날 가보니 놀라운 광경이었습니다. 김 씨처럼 나이든 남자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모두 혼자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배우자를 잃었거나 이혼했거나 평생 독신으로 산 사람들이었습니다.
선생님은 젊은 영양사였습니다. 친절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계란 프라이 굽는 법부터 시작했습니다. 불 조절하는 법, 기름 두르는 법, 뒤집는 법. 하나하나 천천히 알려줬습니다. 김 씨는 집중했습니다. 두 번째 주에는 김치찌개를 배웠습니다. 세 번째 주에는 된장국을 배웠습니다. 네 번째 주에는 간단한 볶음밥을 배웠습니다. 처음엔 서툴렀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제법 먹을 만한 음식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집에서 혼자 밥을 해 먹기 시작했습니다. 뿌듯했습니다. 내가 만든 음식을 내가 먹는다는 게 이렇게 좋은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요리 교실에서 만난 사람들과 친해진 것입니다. 수업이 끝나면 함께 근처 카페에 가서 커피를 마셨습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77세 이상철 씨는 아내를 3년 전에 잃었고 75세 정만수 씨는 이혼 후 10년째 혼자 살고 72세 박용진 씨는 평생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았습니다. 하지만 모두 지금 혼자라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서로의 아픔을 이해했습니다.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석 달이 지나자 자연스럽게 모임이 생겼습니다. 매주 화요일 아침 8시에 동네 공원에서 만나 함께 걷기로 했습니다. 처음엔 4명이었는데 입소문이 나서 지금은 7명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매주 화요일 아침이면 어김없이 만났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만났습니다. 함께 1시간 정도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요즘 건강은 어떤지, 어제 무슨 텔레비전을 봤는지, 자식들은 잘 지내는지, 별것 아닌 이야기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일주일을 버티게 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화요일이 기다려졌습니다. 월요일 밤이 되면 내일 친구들을 만난다는 생각에 설렜습니다. 김 씨는 이제 혼자 밥도 잘 먹고 집도 깨끗하게 정리하고 일주일 일정도 만들었습니다. 월요일은 빨래하는 날, 화요일은 산책 모임, 수요일은 요리교실, 목요일은 동네 도서관 가는 날, 금요일은 병원 가는 날. 삶의 리듬이 생겼습니다. 김동철 씨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발견합니다. 첫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혼자 사는 법은 타고나는 게 아니라 배우는 것입니다. 김 씨는 78세에 요리를 배웠습니다. 처음엔 계란 프라이도 못 구웠습니다. 하지만 배웠습니다.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의지가 중요합니다. 배우겠다는 마음만 있으면 언제든 배울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나이 들어서 뭘 배워요? 이미 늦었어요. 아닙니다.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후기 적응력이라고 부릅니다.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뇌는 나이가 들어도 변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면 새로운 신경 연결이 만들어집니다. 이것을 신경가소성이라고 합니다. 70세에도 80세에도 뇌는 변할 수 있습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교의 한 연구팀이 70세 이상 노인 500명을 10년 동안 추적 관찰했습니다. 그 결과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혼자 사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혼자 사는 법을 모르는 것이었습니다. 혼자 살면서도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사회적 연결을 유지하고 스스로를 돌보는 사람들은 건강했습니다. 수명도 길었고 치매 발병률도 낮았고 우울증도 적었습니다. 오히려 가족과 함께 살면서도
무기력하게 지내는 사람들보다 더 건강했습니다. 자식과 함께 살지만 하루 종일 방에만 누워있는 노인보다 혼자 살지만 매일 산책하고 사람을 만나는 노인이 더 오래 살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혼자 사는 것은 불행이 아닙니다. 준비 없이 혼자 사는 것이 불행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작은 기술이 삶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김 씨가 배운 건 요리였습니다. 거창한 게 아니었습니다. 계란 프라이, 김치찌개, 된장국, 볶음밥. 아주 간단한 음식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기술이 그의 삶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더 이상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된 밥을 먹으니 몸이 건강해졌습니다. 빠졌던 체중이 다시 늘었습니다.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혼자 살려면 기본적인 생활 기술이 필요합니다. 요리, 청소, 빨래, 간단한 수리.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으면 혼자 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런 것들을 못하면 누군가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지하면 눈치를 봐야 하고 눈치를 보면 자존감이 떨어집니다. 자존감이 떨어지면 우울해지고 우울해지면 건강이 나빠집니다. 악순환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작은 기술 하나만 배워도 선순환이 시작됩니다. 스스로 밥을 해 먹으면 자존감이 올라갑니다. 자존감이 올라가면 다른 것도 배우고 싶어집니다. 선순환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스로 돕는 자를 신도 돕는다. 자기 자신을 돌볼 수 있는 사람이 강합니다. 남에게 의지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세 번째 교훈은 연결의 힘입니다. 김 씨를 살린 건 요리 기술만이 아니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사람과의 연결이었습니다. 요리 교실에서 사람들을 만났고 그들과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매주 화요일 산책 모임이 그의 삶을 지탱하는 기둥이 되었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혼자서는 살 수 없습니다.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 연결이 끊어지면 죽습니다. 물리적으로도 죽지만 정신적으로도 죽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성인 발달 연구는 80년 동안 수백 명의 사람들을 추적한 연구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행복 연구입니다. 그 결과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였습니다. 좋은 관계를 유지한 사람은 행복했고 건강했고 오래 살았습니다. 돈이나 명예보다 관계가 더 중요했습니다. 외로운 사람은 빨리 늙었고 치매에 잘 걸렸고 일찍 죽었습니다. 반대로 친한 친구가 있는 사람은 천천히 늙었고 정신이 또렷했고 오래 살았습니다. 연구진은 외로움이 하루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만큼 해롭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외로움은 고혈압, 심장병, 뇌졸중의 위험을 높입니다. 면역력을 떨어뜨려 각종 질병에 취약하게 만듭니다. 반대로 좋은 관계는 건강을 지킵니다. 스트레스를 줄이고 면역력을 높이고 수명을 늘립니다. 혼자 산다는 것은 사람을 만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가족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친구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을 만나면 됩니다. 김 씨처럼 요리 교실에서 만날 수도 있고, 복지관 프로그램에서 만날 수도 있고, 동네 산책로에서 만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나가는 것입니다. 집 밖으로 나가야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집에만 있으면 아무도 만날 수 없습니다. 네 번째 교훈은 루틴의 힘입니다.
김 씨는 요일마다 할 일을 정했습니다. 월요일은 빨래, 화요일은 산책, 수요일은 요리교실, 목요일은 도서관, 금요일은 병원. 이것이 그의 하루의 리듬을 만들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루틴이 불안을 줄인다고 말합니다. 예측 가능한 일상은 마음을 안정시킵니다. 특히 혼자 사는 사람에게 루틴은 생명줄입니다. 루틴이 없으면 하루가 무너집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뭘 해야 할지 모릅니다. 그냥 텔레비전만 보다가 하루가 끝납니다. 그런 날이 계속되면 삶의 의미가 사라집니다. 무기력해집니다. 우울해집니다. 하지만 루틴이 있으면 다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할 일이 분명합니다. 그 일을 하나씩 해나가면 하루가 채워집니다. 저녁에 잠들 때 오늘도 의미 있는 하루를 살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루틴은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 밥 먹는 시간, 산책하는 시간, 자는 시간입니다. 이런 것들이 정해지면 삶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루하루가 흘러가는 게 아니라 살아가는 것이 됩니다. 프랑스 철학자 사르트르는 말했습니다. 인간은 자기가 만드는 것 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당신의 노년은 당신이 만드는 것입니다.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가족이 만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자식이 만들어주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당신 자신이 만드는 것입니다. 5번째 교훈은 변화는 결심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김 씨가 변한 건 거울을 본 그날부터였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결심한 그날부터였습니다. 변화는 저절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결심해야 일어납니다. 내가 움직여야 일어납니다.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도, 아무리 좋은 기회가 있어도 내가 나가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김 씨는 주민센터에 갔습니다. 쪽팔림을 무릅쓰고 요리교실에 등록했습니다. 그 용기가 그를 살렸습니다. 당신도 그 용기가 필요합니다. 지금 당신의 삶이 무너지고 있다면 결심하세요. 변하겠다고, 살아남겠다고, 그리고 움직이세요. 밖으로 나가세요. 사람을 만나세요. 배우세요. 그것이 살아남는 길입니다. 김동철 씨처럼 변화를 시작하세요. 지금 당장, 오늘부터 혼자 사는 법을 준비하세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김 씨는 78세에 시작했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건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이 바로 그 시작의 날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씩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생활 기술을 배우세요. 요리, 청소, 빨래 중 하나라도 못하는 게 있다면 지금 당장 배우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주민센터나 복지관에서 무료로 가르쳐 줍니다. 요리 교실, 생활 기술 교실 같은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혼자 가기 부끄럽다고요. 가보면 나 같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모두 배우러 온 사람들입니다. 부끄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요즘은 유튜브에도 친절한 영상들이 많습니다. 요리 초보자를 위한 영상, 청소 방법, 빨래하는 법.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스마트폰만 있으면 언제든 배울 수 있습니다. 나이 들어서 배우기 어렵다고요? 아닙니다. 김동철 씨는 78세에 요리를 배웠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엔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계란 프라이가 타도 괜찮습니다. 밥이 서리고도 괜찮습니다. 계속하다 보면 늡니다. 1달, 2달 지나면 제법 할 수 있게 됩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 혼자만의 루틴을 만드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전까지 대략적인 일정을 정하세요. 꼭 복잡할 필요 없습니다. 간단하게 시작하세요. 아침 7시에 일어나기. 일어나면 창문 열고 환기하기. 간단한 스트레칭 5분 하기. 아침 식사 챙겨 먹기. 아침 식사 후 설거지하기. 오전 10시에 동네 산책 30분 하기. 점심 식사 후 낮잠 30분 자기. 오후 3시에 차 한 잔 마시며 책 읽기. 저녁 6시에 저녁 식사하기. 저녁 식사 후 텔레비전 보기. 밤 10시에 잠자리 들기. 이런 식으로 하루 일정을 만드세요. 처음엔 지키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완벽하게 지킬 필요 없습니다. 대략적으로만 지켜도 됩니다. 중요한 건 일정이 있다는 것 자체입니다. 일정이 있으면 하루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 뭐 하지 하는 막막함이 사라집니다. 해야 할 일이 정해져 있으니까요. 그리고 요일마다 특별한 일정도 만드세요. 월요일은 빨래하는 날, 화요일은 장 보는 날, 수요일은 친구 만나는 날. 이렇게 요일마다 의미를 부여하면 일주일이 풍성해집니다. 세 번째, 사람을 만나세요. 혼자 산다고 해서 사람을 안 만나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어디서 만나느냐고요? 복지관, 주민센터, 경로당에 가세요. 거기 가면 나 같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처음엔 어색합니다.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는 게 두렵습니다. 괜찮습니다. 한두 번 가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인사하다 보면 아는 사람이 생깁니다. 같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다 보면 친해집니다. 복지관에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노래 교실, 그림 교실, 컴퓨터 교실, 운동 교실, 요리 교실. 관심 있는 거 하나만 신청해 보세요. 거기서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이니 대화도 잘 통합니다. 금방 친해질 수 있습니다. 혹시 복지관이 멀다면 동네 산책로에 나가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길을 걸으면 같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산책하시네요. 이 한마디면 됩니다. 몇 번 인사하다 보면 대화가 시작됩니다. 대화하다 보면 친구가 됩니다. 친구가 되면 함께 걷자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관계가 시작됩니다. 네 번째, 작은 목표를 만드세요. 하루하루 그냥 흘려보내지 마세요. 작은 목표를 정하고 이루세요. 한 달에 책 한 권 읽기, 일주일에 산책 3번 하기, 한 달에 새로운 요리 하나 배우기. 이런 작은 목표들입니다. 목표가 있으면 삶에 의미가 생깁니다.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생깁니다. 오늘 산책을 해야지, 오늘 책을 읽어야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생각이 하루를 움직이게 합니다. 목표를 이루면 뿌듯합니다. 작은 성취감이 생깁니다. 그 성취감이 또 다른 목표를 만들게 합니다. 선순환이 시작됩니다. 다섯 번째, 나를 돌보는 습관을 만드세요. 혼자 산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됩니다. 오히려 더 신경 써야 합니다. 매일 머리를 감으세요. 면도를 하세요. 깨끗한 옷을 입으세요.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자존감을 지킵니다. 거울을 보세요. 거울 속 내 모습이 초라하면 마음도 초라해집니다. 반대로 거울 속 내 모습이 단정하면 마음도 단정해집니다. 외모가 마음에 영향을 미칩니다.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자기 돌봄이라고 부릅니다. 스스로를 돌보는 행위입니다.
자기 돌봄을 잘하는 사람은 우울증에 잘 걸리지 않습니다. 자존감이 높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자기 돌봄을 못하는 사람은 우울증에 잘 걸립니다. 자존감이 낮기 때문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세수하고 머리 빗고 깨끗한 옷 입으세요. 비록 아무도 안 봐도 당신 자신이 봅니다. 당신 자신을 위해 단정하게 차려입으세요. 6번째, 건강을 챙기세요. 혼자 사는 사람에게 건강은 생명입니다. 아프면 돌봐줄 사람이 없습니다. 예방이 최선입니다. 규칙적으로 운동하세요. 산책만 해도 됩니다. 하루 30분만 걸어도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제때 식사하세요. 대충 먹지 마세요. 영양가 있는 음식을 챙겨 먹으세요. 정기적으로 병원 검진 받으세요. 작은 병도 방치하면 큰 병이 됩니다. 약 먹는 시간을 지키세요. 알람을 맞춰 놓으세요. 건강관리는 자기관리입니다. 7번째,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세요. 혼자 살다 보면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우울할 때가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에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감정을 인정하되 거기 머물지 마세요. 밖으로 나가세요. 산책을 하세요. 사람을 만나세요. 움직이면 기분이 바뀝니다. 영국의 철학자 버트런드 러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한 삶의 비결은 관심을 자기 자신에게서 외부 세계로 돌리는 것이다. 자기 자신만 생각하면 우울해집니다. 바깥 세상에 관심을 가지세요. 뉴스를 보고, 책을 읽고, 사람들과 대화하세요. 세상에는 흥미로운 일들이 많습니다. 관심을 외부로 돌리면 외로움이 줄어듭니다. 8번째, 취미를 가지세요. 무언가에 몰두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림 그리기, 글쓰기, 사진 찍기, 정원 가꾸기, 무엇이든 좋습니다. 좋아하는 것을 하세요. 취미는 시간을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게 만들어줍니다. 몰입하는 순간은 행복합니다.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그런 시간이 많을수록 삶이 풍요로워집니다. 9번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혼자 산다고 불행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감사할 일이 많습니다.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것,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 걸을 수 있다는 것, 볼 수 있다는 것, 들을 수 있다는 것. 당연한 게 당연하지 않습니다. 매일 저녁 잠들기 전 오늘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면 행복해집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감사 일기를 쓰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행복하다고 합니다. 감사는 행복의 원천입니다. 10번째, 도움을 요청하는 용기를 가지세요. 혼자 산다고 해서 모든 걸 혼자 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어려울 때는 도움을 요청하세요. 자식에게, 친구에게, 이웃에게, 복지관에 연락하세요. 도움을 요청하는 건 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혜입니다. 필요할 때 도움을 받고 내가 도울 수 있을 때 남을 도우세요. 그것이 함께 사는 사회입니다. 프랑스 철학자 몽테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혼자 사는 것을 배우는 사람은 행복하게 사는 것을 배운다. 혼자 사는 것은 불행이 아닙니다. 준비하면 오히려 자유롭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누구 눈치 안 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습니다. 이제 실천할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첫 번째부터 10번째까지 하나씩 해보세요. 모든 걸 한 번에 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씩 천천히 하세요.
한 달에 하나씩만 해도 1년이면 12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이 달라질 겁니다. 혼자지만 외롭지 않은 삶, 혼자지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100세까지 건강하게, 당당하게 살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후 실천하실 것이 있다면 댓글에 번호를 적어주세요. 첫 번째부터 10번째까지 어떤 것을 먼저 실천하실 건가요? 여러분의 참여가 저에게 큰 힘이 되고 더 유용한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당신의 노년이 외롭지 않기를,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